자, 아직까지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예? 공부는 재밌어야 된다니까요.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공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그냥 수명 단축되니까. 이제 강의할 때 요새 그러거든요. 강의하는데 강의가 재미가 없어. 막 짜증나. 이해도 안 돼. 암기도 안 돼. 짜증나. 그러니까 그 짜증과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풀어야 될까요? 안 풀면 내가 병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가족한테 풀어야죠. 남편한테 풀든지 애들한테 풀든지. 그러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그러다가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표정은 이랬어. 아침에 자다가 눈을 떠. 그리고 TV를 켜. 드라마를 봐. 아침에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애들 보내고 남편 밥 주고 애들 보고 막 그리고 또 지루한 일상이 막 계속 똑같이 가는 거죠. 그냥. 그럼 표정 점점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남편이 오든 말든 애들이 저거는 언제쯤 밥 좀 먹고 들어오지 또 나와가지고 내가 밥하게 하냐고 또 남편 밥 안 먹고 들어오면 막 짜증 저녁 먹고 들어올 거지 그랬는데 아니 가서 먹을 거야 그러면은 그래 잘했어 해놓고 속으로는 저 인간 좀 먹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반복되고 있다가 공부를 시작해. 공부가 재밌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몇십 년 만에 하는 거죠. 맨날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만 살다가 그럼 표정이 이렇게 있다가 표정이 밝아. 야, 이 학교는 수업 들을 시간이네. 야, 그럼 야 이렇게 하다가 그게 가족이 오면 그게 전념이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웃기 시작했어. 남편이 봐도 와이프가 웃기 시작했어. 그럼 공부하라 그러겠죠. 계속해. 밝아졌어. 그러면 떨어져도 계속해. 왜? 좋잖아. 과정이 밝아졌는데. 그리고 애들이 보기에는 아빠는 맨날 와이프 웃고 있지. 애들을 보기에 엄마가 맨날 웃으면서 공부하고 있지. 야, 그럼 공부하면 웃는가 보다 싶어. 애들도 공부하겠지. 그럼 애는 좋은 대학 가겠지. 그러면 엄마는 더 좋겠지. 아빠는 자랑하고 다니겠지. 그러면은 가정이 화목해지겠지. 얼마나 좋아. 아까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처음 시작점이 뭐였어요? 공부를 하면서 웃느냐 우느냐 그 차이거든요. 짜증내느냐 웃느냐.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웃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공부하시고요. 공부하면서 나는 자격증을 위해서 내 인생 포기했다는 1년은 포기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항상 그래요. 1년에 끝내야 된대. 직장 다니면서. 왜?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란대요. 동차를 해라. 1차만 해. 그럼 저한테 제가 그래요. 시간을 물어보고 공부할 시간 얼마나 있냐. 아무리 봐도 동차가 무리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웃으면서 절대 공부 못해요. 막 어마어마하게 짜증내겠지. 합격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1년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직장 다니면서. 옆 사람이 1년에 합격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왜? 쟤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거든. 제가 1년에 합격했거든. 그럼 나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자존심 싸움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공부하면 재밌다. 되게 재밌다. 왜 이렇게 되게 재밌는 걸 1년에 끝내려고 그러냐. 2년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재밌게 공부하고 2년 하는 게 낫지. 그걸 왜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그걸 1년에 그 말 듣고 그렇군요. 그럼 나는 2년 하면 되지. 대신에 2년 동안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공부는.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시라고. 항상. 그리고 여러분 웃게 해드리려고 저는 강의 연구해요.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5월달 가도 재미있어야 되고 9월달 가도 재미있어야 되고 시험 치러 들어가면서도 재미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재미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재밌게 해드릴게요. 오늘 재미있었잖아. 자, 계산하면서 재미있으면 끝난 거지 뭐. 16번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그 부동산 가격 구하는 방법이 총 몇 개예요? 부동산 가격 구하는 방법이 5개예요? 얼마나 재밌어. 3개라고 알려준 지 몇 주나 됐다고 벌써 5개라고. 3개 있다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잖아요. 3개라고. 원가 가지고 구하는 게 있고 비교하면서 구하는 게 있고 수익으로 구하는 게 있고 3개 있다고요.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다고요. 3개. 다음 주에 이거 똑같이 물으면 몇 개 있다고 할 것 같아요? 또 5개 있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것 중에서 원가 가지고 구하는 방법.
그러면은 그 부동산 가격 얼마게 이렇게 물으면 그 부동산 짓는데 원가 얼마 들어갔는지 건축비 얼마 들어갔는지 그거 가지고 가격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 놓고 이 부동산은 사용을 한 거니까 중고 부동산을 지금 평가해 달라고 하는 거면 사용한 것만큼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새거 가격에서. 그러면 새거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전문 용어로 제조달 원가라고 한다. 제조달 원가. 자, 5번 시작. 네. 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방금 제조달 원가 물어봤잖아요. 대답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이거 78번 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상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늦게 시작했다고 이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잘했다고 지금 뭐 서로 좋아가지고 지금. 다시 제조달 원가는 새거 가격입니다. 새거 가격인데 그 새거가 어느 시점에 새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 새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평가하려고 있는 시점에서 새거예요?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 지금을 어떤 단어를 씁니까? 지금이라고 안 한다 그랬죠.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그러니까 평가할 기준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평가할 당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2년 전에 지었다, 신축했다. 근데 평가는 지금 한다. 그러면 2년 전에 지은 신축 가격이 아니고 똑같은 걸 지금 새로 짓는다면 신축 가격 얼마겠느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조달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기준 시점의 신축 가격을 제조달 원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빼나가기 시작해요. 되셨죠? 그 다음에 빼나가는 건 매년마다 얼마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감가되느냐. 그 매년 부동산 가격 없어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이것도 78번 한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이렇잖아요. 매년 감가액. 누가 따라 하라 그랬어요? 그냥 매년 감가액이라고 한다고. 매년 없어지는 금액을 매년 감가액. 그러면은 그 없어지는 금액이 3년 동안 없어졌다면 3년이 경과되어서 그러면 3년 동안 없어진 금액 있죠. 매년 감가액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걸 3년을 쓴 거죠. 그러면 감가 이거 다 합친 거 얼마예요? 30억이죠. 이게 어려운 걸 물었나? 매년 10억씩 없어지거든. 근데 그걸 3년을 썼다고. 10억? 10억? 10억. 총 얼마 없어졌냐고. 그걸 뭐라고 하냐고 전문 용어로. 이걸 감가수정액이라고 부릅니다. 감가수정액.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제조달 원가가 100억이었어요. 새로 짓는 거. 근데 감가수정액이 30억이에요. 30억을 쓴 거지. 그러면 남은 금액 얼마예요? 그 70억을 뭐라고 하느냐? 그게 적산가액. 원가법으로 구한 부동산의 가액 이렇게 부른다. 가액이나 가격이나 같은 말이고 그럼 이제 단어가 구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옵니까? 매년 감가액을 알아야 되고 감가수정액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빼고 남은 거 그게 적산가액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세 개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매년 감가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감가수정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적산가액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과정을 같이 그냥 익혀놔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이 뭐예요?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는데 지금 뭐 매기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한다고. 다시 매년 감가액을 구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하면 그게 감가수정액이 되고 그 다음에 제조달 원가 구한 거에서 그걸 빼버리면 그게 적산가액이 나온다. 그래서 매년 감가액 구하는 공식 그게 핵심이다. 매년 감가액. 자, 마지막 시간이라서 지겨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겹게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글씨체를 바꾸어서 자,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 공식 어떻게 돼요? 공식 적어봐. 적어보라고.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내고.
그것도 딱딱 못 맞추고. 요게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여기 핵심은 요거라 그랬죠. 얼마만큼 남길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요수 끝나도 10%는 잔가율로 남는다. 그러면 여기가 10%는 남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감가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남을 거다. 냉장고를 나중에 10년을 쓴다. 근데 나중에 폐자재 이거 처리하면서 한 3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럼 30만 원을 뺀 금액을 감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빼면 몇십 프로 감가해요? 90%만 감가하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이제 재조달 원가의 90%가 총 감가되는 금액이니까 여기서 재조달 원가를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재조달 원가 얼마예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 원가죠. 어느 시점? 기준 시점. 그러니까 기준 시점의 신축 원가 요거 몇 자예요 지금? 8자죠. 5자로. 재조달 원가. 재조달 원가.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얘가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500에 몇 퍼센트만? 90%만 감가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450. 요걸 감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전체 나이가 50년이거든요. 그러면 50년으로 이걸 나누어 주면 매년 감가액 나오겠죠. 그래서 나누기 50. 그래서 450 나누기 50. 저게 매년 감가액. 됐죠? 그럼 얼마 나와요? 450 나누기 50 해보세요. 9 나옵니까? 그게 매년 감가액. 그 다음에 감가 수정액은 얼마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 지금 몇 년 썼습니까? 매년 구식 없애는데 2년 썼죠? 2년 전에 신축한 거니까. 그러면 2년을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9 곱하기 2 하면 18 나오죠? 그게 뭐다? 그게 감가 수정액이라고요. 총 감가액. 그 다음에 얘 재조달 원가 500이었죠? 500이면 500에서 빼기 18. 요거 감가 수정액. 요거 하면 남은 거 얼마? 482. 요게 뭐다? 남은 가격, 적산가액.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 계산할 때 다시 이렇게 막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지 말고 바로 요 상태에서 빼기 재조달 원가 500을 해버리세요. 바로. 그러면 마이너스 48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샷으로 계산을 끝내버리라고. 다시 적고하지 말고. 그래서 요까지만 하면 매년 감가액 곱하기 2 하면 감가수정액 빼기 재조달 원가 하면 얘가 적산가액 이렇게 바로 계산된다. 마이너스는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이거 하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할 줄 아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이거 나오면 난이도 최상짜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 잔가율 요거 10% 있죠. 요거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든 게 음이라고. 또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만들었구나. 그래서 남아 있는 요거 머리. 요게 핵심이라고. 요거 잔머리하고. 요걸 날리고 요걸 나누기 하는 거. 잔머리. 자, 그다음에 지금 뭐 가르쳐 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자, 남자애들 당구 치고 하는 거 보면 옛날에 30이 30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 가르치는 30은 무슨 30이냐 그러면 한 번 친 30. 가르침을 당하는 애는 처음 들어가는 30.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50이 보기에 기가 차죠. 자, 순소득이 4천만 원인 부동산의 수익 가치를 각각 구하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서 매년마다 새끼를 치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요만큼씩 나와요. 요만큼씩. 그러니까 얘가 10%씩 만약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 가격을 구하라. 이게 수익 가격입니다. 이게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가격은 모르겠는데 순소득이 만약에 10억이에요.
근데 얘의 10%가 10억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게요? 그럼 100억이죠.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순소득 나누기 요거 하면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가격과 순소득의 비율에 해당하는 요 10%, 매년 10%씩 번다. 요 10%를 뭐라고 부릅니까? 환원이율이라고 부른다. 이게 은행이라서 원금이며 이자면 원금이고 이자 이렇게 되면 둘의 비율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원금과 그 부동산에서 매년마다 나오는 순수익을 이자율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 붙여놓은 게 뭐다? 환원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환원이율. 환원이율. 그러니까 환원이율은 뭐하고 뭐하고의 비율입니까? 적어놨는데 가격과 순영업소득, 순소득, 순수익. 다시 환원이율 요거는 뭐랑 뭐랑의 비율이다. 가격과 순소득의 비율이다. 이자율은 뭐하고 뭐하고의 비율이다.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주어지면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럼 순소득으로 뭐 나누면 돼요? 환원이율 나누면 돼요. 그래서 기본 공식이 되게 쉽다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 가격은 이쁘게 적기로 했지. 수익 가격은 위에가 뭐 순수입,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외우십시오. 적지 말고 don't write. don't write. 빨리 외워요. 계속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나중에 정말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겁니다. 나중에 3, 4월달, 5, 6월달 수업 들어가면 자료 없습니다. 그 수업 시간 안에 못 외우면 끝이에요. 그냥 중요한 자료 보면 와 자료 좋네 해가지고 이제 띄울 거거든요. PPT로. 띄워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자료는 안 줘요 저거? 왜? 집에 가서 익혀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익히고 자료 없다고 그냥 여기서 못 익히면 끝이라고. 그걸 계속 몇 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익혀지지. 그걸 맨날 자료만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모으고 또 모으고 이건 귀한 자료야 또 모으고 또 모으고 저 선생님 자료도 좋아 보여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서 시험 당일날 딱 되면 일주일만 딱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왜? 못 외웠거든 아직까지. 우리 달력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 달력이 시험 날짜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월 24일로 나와 있죠. 10월 24일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방문각에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10월 24일에 맞춰서 공부해라. 그리고 일주일 더 주겠다. 실제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그거 잘 아시고요. 자, 여기에서 뭘 줬습니까? 순소득이 4천만 원인 부동산의 수익 가치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건 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얼마냐고? 요건 4천이라고. 40이라고요. 4천, 40. 그 다음에 환원이율만 구하면 가격이 나와요. 근데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일 때는 얼마냐, 요거일 때는 얼마냐. 그래서 각각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줬는데 이제 줄게요. 첫 번째, 종합환원이율이 10%다. 이건 바로 준 거예요. 10%면 숫자로 얼마예요? 0.1이죠. 0.1이니까 10%. 그러면 40 나누기 0.1하면 된다고 바로.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40 나누기 0.1은 400.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집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 자주 나오는데 이 부동산에서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는 이 전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40이 나와요. 순영업소득이. 그리고 이 부동산과의 비율 그냥 가격이 예를 들면 가격이 10%라고 할게요. 10배. 그게 400이죠.
400짜리인데 40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 순수익과 이 부동산의 가격, 총 투자 금액, 요거 비율이 지금 얼마예요? 10%죠? 이게 환원이율이라고. 요거 두 개의 비율이 그냥 순영업 소득과의 비율이 맞죠? 맞는데 요걸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쪼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쪼개 놓으면 예를 들면 두 번째처럼 토지하고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4대 6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토지라 그러고요. 여기를 내가 건물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합쳐 놓은 거고. 그럼 토지가 가격이 얼마라고요? 지금 합친 게 400이에요. 합친 게 400이면 토지는 얼마? 구성 비율이 40%라고 그랬으니까 4, 160이죠. 가격 구성비가 토지 부분이 40%니까 건물 부분은 얼마예요? 건물이 240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환원율이 5%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5%라고. 요거 5%면 얼마예요? 160에 5%. 8이죠. 얘는 8이고 240이고 건물은 10%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그럼 24? 24죠. 요렇게 나눠 놓고 난 다음에 얘 지금 8%다. 얘는 요렇다 해가지고 그러면 합쳐놓은 거 이건 얼마냐 이렇게 역으로 지금 물은 거라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다 합쳤을 때 종합환원율은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32를 벌었다. 예를 들면 벌었는데 그렇다면 얘가 가격 구성 비율은 이렇다. 그럼 이거를 다 뭉쳤을 때는 얘는 몇 프로를 벌었다고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 뭉쳐 놓으면 합쳐서 32라 그래가지고 32% 벌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평균을 다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가격 구성 비율대로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냥 토지 거 나왔죠. 그럼 토지 거 얼마예요? 4. 토지 거 5. 그럼 토지 거 두 개 곱해 그냥. 토지 거면 얼마? 20. 토지 20. 건물 거 건물 6. 건물 10. 합치면 60.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 개 더해요. 얼마? 80. 요렇게 해서 그냥 구하면 돼요. 그냥 80이에요. 80. 그러니까 종합환원이율이 80이다. 그냥 80.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럼 위에가 40이고 밑에 게 지금 얼마라고요? 80이다. 나누기 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0.5 나오죠. 그럼 보기 5개 중에 5 있는 거 찍으면 돼요. 그냥 50이든 500이든 5든 0.5든 뭐든 5 있는 거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건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말고 그냥 풀 줄 아는 방법만 아시고. 객관식이라서 가능해요. 아까 우리 가중평균한 거 있잖아요. 꽃 빼서 다 더한 거. 그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토지 건물이라고 안 나오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저당과 지분 요렇게 나오고 저당과 지분이 얘가 40%, 얘가 60%.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은 12%, 얘가 요구하는 수익은 14%.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환원율은 몇 프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쥐거 곱해 그냥. 쥐거 곱해. 곱해서 더해. 그럼 나눠. 아까 그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기 5개 있는 것 중에서 찍어. 없으면 넘어가. 왜? 어려운 거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5번 밑에 있는 3번. 요거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중에 저당 상수가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저당 상수 들어가는 방법 나오면 저당 상수 들어가는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구해요? 저부대. 저당 상수 들어가면 공식입니다. 저부대. 시작. 저부대. 저가 뭐예요?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공식. CNTV 부채 감당률. CNTV 부채 어디서 감당해요? CNTV 팔아서 감당해요. 부채 감당률은. 다시 저부대. 저가 뭐?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그래서 그거 3개 곱하면 그냥 환원율 나오는 공식이 나옵니다. 저부대 해가지고. 실제 시험은 이제 그게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그거라는 것만 알면 풀어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 저기에서 셋 다 나와 있죠. 0.16 곱하기 2.5 곱하기 0.4 얼마 나옵니까? 0.16. 그러면 똑같이 40 나누기 0.16 계산하면 얼마? 250. 2억 5천이죠. 그리고 나중에 감각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아까 방금 두 번째 계산했던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으면 토지거 5%죠. 건물 거 10%죠.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평균 낸 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러면 5%하고 10% 사이에 있다는 건 아셔야죠. 두 개를 평균 내놓으면 가중 평균을 해라 그러면 얘가 막 25% 이렇게 안 올라가요. 좋을 때가 10% 안 좋을 때가 5%다. 그럼 평균 내면 얼마게 물으면 저 사이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까 계산을 했는데 계산 결과가 뭐 5가 나오든 50이 나오든 500이 나오거든 막 이렇게 만약에 나왔잖아요. 아까 뭐가 얼마 나왔죠? 계산하니까 8이 나왔죠. 8. 그럼 80이 만약에 나왔어. 그럼 이 몇 프로게요 이거? 그럼 8%예요. 5하고 10 사이에 있는데 막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막 해서 나왔는데 800이 나와도 8%예요. 0.8이 나와도 8%예요. 그냥 내가 막 계산해서 그렇지. 그건 금방 느낌이 옵니다. 조금만 이게 숙달이 되면.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갑니다. 정리. 여기에서 수익으로 가격 구하는 방식의 기본 공식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눈으로 깜빡해서 좀 그림으로 익히시고. 그 다음에 요 순영업소득 구하는 거는 줬는데 안 줘도 가유순전 후 공경은세 하는 거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다. 배웠으니까 앞에서. 그 다음 환원이율 구하는 거 요거는 그냥 주면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2번 아니면 3번이다. 그러니까 2번처럼 가면은 곱해서 더하면 되고 3번처럼 딱 나오면 저당 상수를 빨리 눈에 넣어가지고 저당 상수가 등장하면 저부대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요거 하나 할 때는 요거 풀고 저거 하나 할 때는 저거 풀고 다음 거 가르쳐 주면은 그전 거 까먹고 그 다음 거 하면 또 그전 거 까먹고 또 합쳐지면서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막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또 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까먹느냐 안 까먹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무조건 반복하시면 돼요. 이해해가지고는 다 까먹어요. 반복이 없으면 무조건 까먹어요. 자, 마지막 거. 공시지가로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평가액은 자, 논리는 이거였죠. 논리는 여기에 대상 토지가 있는데 여기 평가를 해야 될 애입니다. 요 대상 토지가 있는데 비슷한 애가 유사한 애가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꾸로 갈게요. 얘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유사한 게. 그리고 여기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럼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이걸 기준 100으로 본다면 대상이 얘 유사한 얘보다 10% 우세하다. 또는 10% 열세하다. 5%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0% 우세합니다. 얘보다.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1 하면 돼요. 5% 우세하면 곱하기 1.05 3% 열세하면 0.97 5% 열세면 곱하기 0.95 그러니까 100분의 얘가 기준이 되면 100분의 얘가 5%도 우세하면 105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100분의 105면 그냥 1.05인 거죠. 곱하기 하라 그러면. 그래서 그걸 연습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다시 요거 가볼게요. 5%가 상승했다 올라갔죠. 곱하기 뭐 1.05 그 다음에 5%가 열세해요. 0.95 20% 우세 1.2 20% 열세 곱하기 0.8 그걸 감각적으로 익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3% 열세 그럼 0.97 10% 열세 곱하기 0.9 다시 20% 우세 곱하기 1.2 13% 우세 곱하기 1.13 13% 열세 곱하기 0.8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숫자도 안 나와요. 뭐 5% 우세, 5% 열세, 3% 우세, 10% 열세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그래서 그것만 자라락 곱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유사부동산 있죠.
요 유사부동산을 어떤 걸 갖고 와야 되느냐 평가할 때 다시 김백중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김덕수를 사례로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최근에 얘가 얼마에 거래됐다, 김덕수가. 아, 그럼 돼. 비슷해. 둘이 그냥 하는 짓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몇 프로 우세하다, 열세하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조인성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된 사례를 갖고 온 거지. 김백중을 평가하라 그랬는데 그럼 얘를 사례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잖아. 좀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면 안 돼? 자, 내 사진 갖고 있다니까. 내 조인성 나이 때 사진을 보여줘? 안 보여줘. 그러니까 그걸 사례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잘 나가는 애가 누구 있죠? 다들 조인성은 좀 10년 전이고 최근에 박보검이 요새 더 잘 나가요? 박보검보다 더 잘 나가는 애 요새 있던데 그 누구지? 정혜인? 알았어요. 정혜인. 왜 밥 사주고 싶어? 정혜인이 얼마면 될까요? 그럼 사례를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사례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최불암 씨가 지금 최불암 씨가 45년 전에 아이스크림 광고할 때 얼마에 받았다. 그거 사례로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건 유사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최불암 씨가 그 당시에 뭐 유명했다 그러면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거지. 40년, 50년이면. 그래서 시점이 안 맞아서 못 가져와요. 그런 거 못 가져오고. 그 다음에 브래드 피트가 얼마에 매매 계약을 했다. 광고 계약. 그거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장이 틀려요. 지역 자체가 틀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김덕수가 얼마에 거래했다.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별적으로 너무 안 맞아, 그건. 같은 시장이라도 개별적으로 그건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슷한 애는 또 누가 있죠? 정혜인이랑 같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요새 그래야 되는 유준열이죠. 류준열.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걔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걔라고 치고. 그럼 걔가 최근에 뭐 한 10억의 거래를 했어요. 광고 계약을. 그럼 그거는 갖고 오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갖고 오는데 10억의 거래를 했는데 얘가 광고를 계약을 체결했는데 광고 계약사가 아버지 회사야.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3억의 계약을 맺은 거지. 원래 지 또래면 한 10억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정이 개입된 거죠. 그렇게 그런 글을 갖고 왔다 그러면 그건 보정을 해줘야 돼요. 10억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유사한 걸 갖고 올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갖고 오는 단어는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걸 갖고 옵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를 갖고 올 수 있고요. 공시지가는 국가가 산정해 놓은 땅값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거래 사례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거래 사례. 요 거래 사례가 실거래가죠. 거래 사례? 실거래가. 그래서 요걸 가지고 수정을 해가면서 대상부동산 가격 구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고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그러면은 뭘 가지고 온 것이다? 공시지가. 그래서 여기 딱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그럼 공시지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요 200만 원에다가 이제 수정만 하면 돼요. 여기서 얘가 200만 원이라고 공시지가가 200만 원. 제곱미터당. 그 다음에 이거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차이 나는 것만 수정하면 되니까 방금 연습한 대로 요거 곱하기 5% 상승했으니까 곱하기 1.05. 그 다음 숫자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뭘 비교했는지도 볼 필요 없어요. 그냥 10% 우세 열세 딱 그것만 보면 돼요. 여기 5% 열세 있죠? 그러면 곱하기 0.95. 20% 우세 있죠? 곱하기 1.2 끝. 그러면 대상부동산의 가격이 나온다. 또 하나가 있다면 거래 사례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 둘 다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해 가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가면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 연습은 하지 말고 요거부터 확실하게.
그래서 다시 연습 하나 더 하고 10% 우세 곱하기 1.1 5% 열세 곱하기 0.95 3% 열세 곱하기 0.97 2% 우세 곱하기 1.02 동일 두 개가 비교치가 동일. 그러면 0 곱하면 안 돼요. 0 곱하면 그냥 0이야 다. 그건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곱하기 1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18문제가 끝난 겁니다. 여기 나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박수 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결혼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튀어날 기본적인 계산은 이게 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잡고요.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연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조금 약하신 분들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18문제 푸는 시간을 25분 안으로 넣어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2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안 까먹고 괜찮은데 지금 시간 딱 쟀더니 한 40분 걸리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하잖아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면 강의를 2달치 걸 다시 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큰 시간 손실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힘들어도 이거 40분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매일마다 한 일주일만 딱 해버리면 25분 안으로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 순간 잘 안 까먹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강의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모르겠다 싶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서라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확 나와버리면 웬만큼 설명해도 다시 기억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열심히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숙제는 꼭 좀 오십시오. 앞에다가 몇 분 걸렸습니다 하면 제가 글 적어드리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시니까. 자, 다음 주는 오후에 강의할 거거든요. 근데 오전에 저기 박성우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전에까지 나오셔가지고 아마 강의하시면 처음 듣는 사람들도 다 강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아마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것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는 건 그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분이잖아요. 2분인데 박수 선생님 강의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1분, 2분. 나머지는 왜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인물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야. 강의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강의는 박문과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의력이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좀 들어보시고 잠시만 이렇게 듣지 말고 적어도 앉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강의 듣다가 제 강의 듣다가 좀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겨운 때는 다른 쌤 강의하는 거 한번 이렇게 싹 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지겨운 게 잘 원활하게 좀 극복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좋은 기회니까 지금 입문 강의고 마지막이고 하니까 꼭 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나와서 꼭 들으시고 그다음 마치고 오후에 하는 강의는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할 건데 똑같은 거 이거 할 거예요. 오늘 했던 거. 했던 건데 오늘은 지금은 거의 뭐 한 3시간, 4시간 되는데 그때는 2시간 정도로 더 압축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한번 쫙 정리하는 걸로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